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한 차량이 가까스로 대형 참사를 모면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한 차량. 갑작스런 충돌과 함께 차량이 90도로 꺾이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가는 도중에 뒤쪽으로 보이는 건 바로 덤프트럭. 차량은 그 상태로 계속 떠밀려가다가 간신히 멈춰섭니다. 알고 보니 뒤쪽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건데요. 이후 덤프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약 100m가량을 달렸습니다. 다행히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마리의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도로변 비닐하우스. 이곳은 어디일까요? 단속반이 그물망으로 가려진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양이 수십 마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딘가 아파 보이는 고양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곳곳에는 동물용 의약품들과 사용한 흔적이 남은 주사기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는 품종묘를 불법으로 번식시키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 경남 김해의 한 고양이 사육업자가 이렇게 무허가 시설을 차려놓고 고양이를 인터넷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해시는 업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교사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직위가 해제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이 제기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는데요.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 교사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소셜미디어에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물을 게재한 점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고 최동원 선수의 80대 노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남편과 아들 고 최동원 선수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던 김정자 여사에게 한 50대 여성이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대학 교수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김 여사에게 앞으로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며 친분을 쌓은 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유학사업 투자와 아파트 분양 계약금 납입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여사의 승낙 없이 인터넷 뱅킹 계정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6천여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전설이죠. 고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가 억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의 명예에 흠이 갈까 봐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도 못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고 최동원 선수 다 아시죠? 우리나라 야구 이 투수계에서 전설이죠. 1984년도에 이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할 때 한국 시리즈 경기에 5번 나가고 4번 이겼죠. 네. 불멸의 기록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야구 은퇴하고 나서 한화이글스 2군 감독을 하다가 2011년경에 사망했습니다. 지병으로. 그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 김 여사가 남편도 사망하고 아들도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에서. 그런데 2017년도 한 4월경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김 여사님한테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은 부산에 있는 모 대학교 교수다. 이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반찬도 해다 드리고 또 복지관 같은 데 갈 때도 모셔다 드리고 이러면서 거의 믿음을 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5월 달 정도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곳이 하나 있어서 아파트 분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집 가지고 계시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처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설득을 하고요. 계약금 명분으로 한 900만 원 가지고 가고요. 조금 있더니 아파트가 드디어 이 분양 당첨이 됐습니다. 네. 계약금 담보로 1억 계약금 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돈 가져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김 여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일 때 비밀번호 알잖아요. 들락거렸으니까. 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 안에 있던 통장에서 6,300만 원 정도를 빼가고요. 적금 형태 한 3천만 원까지 빼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동원 선수의 어머니께서는 이런 것도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예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 것을 걱정해서 꽁꽁 앓고 계셨던가 봐요. 네. 그러다가 2018년 네. 10월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사건이 해결 조짐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야 좀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지인한테 2억 원 사기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2019년 4월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라갔는데 한 1년여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검찰이 결론을 못 내고 있었는데 이게 좀 결론이 안 나니까 건강이 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게 좀 밖으로 알려지니까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변호사들이 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번에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이후에 좀 건강이 좀 회복됐다고 하고 아마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김 여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로 한 번의 계기로 해서 이런 사기 사건들도 좀 줄어들었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